네, 예, 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운 분자 세계에서 화학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그리고 금속결합까지 볼 건데, 그 중에서 이온결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죠. 이온결합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온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원자가 전자를 읽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 합니다. 양이온은 주로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음이온은 주로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중성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이 양이온인데, 주로 나트륨이나 칼슘과 같이 전자를 이렇게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이온은 중성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는데, 주로 이러한 비금속인 염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 염소가 전자를 얻어서 Cl- 되는 경우, 산소가 전자를 2개 얻어서 O2- 되는 경우를 얘기했죠. 중요한 양이온과 음이온은 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금속에 이렇게 이온자를 붙이면 이렇게 양이온들이 주로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에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산소 같은 경우에는 화자를 붙여가지고 산화이온, 황 같은 경우에는 황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자들이 합쳐져서 큰 음이온을 만드는 경우에 다원자 이온이죠.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에 중요한 예시들입니다. OH-는 수산화이온, MnO4- 과망간산이온, CO3- 같은 경우에 탄산이온, SO4- 황산이온, SO4-3- 같은 경우에 인산이온, CH3COO-는 아세트산이온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결합 같은 경우에 크게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금속결합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온결합은 앞에서 본 양이온과 그리고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온결합인데, 주로 양이온은 금속, 그리고 음이온은 비금속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간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는 것이 이온결합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금속과 비금속과에도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공유결합이죠. 대표적인 예가 H2O2H2O 같은 경우죠. 그리고 금속과 금속간에 나타나는 결합은 바로 금속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철,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금속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온결합을 볼 것인데, 이온결합은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금속에 양이온이 되어서 생기는 Na+ 같은 경우는 양이온, 그리고 전자친화도는 사라졌지만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전자를 얻음으로 해서 더 안정화되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큰 게 이제 전자친화도가 큰 비금속 같은 경우인데, Cl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얻음으로 해서 안전한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죠. 그럼으로 해서 안정화되면서 나타나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전자친화도인데, 그것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지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내면서 Na+가 되고, 그 낸 전자를 염소가 얻음으로 해서 Cl-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Na+와 Cl-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이 바로 NaCl이죠. 그래서 Na와 Cl-와의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이온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온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를 보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이러한 NaCl과 같은 이온결합이 만들어지는 지점은 바로 반발력과 인력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그 반발력과 인력이 합이 최소가 점이 되는 이때가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이고, 그때의 이온과 이온과의 거리, 핵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온 결합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상태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인력과 반발력이 가장 합이 최소가 될 때의 사이가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고, 그게 R0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R0가 되겠죠. 그러면 이온 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Na2O 같은 경우에 Na와 O2-가 전체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Na는 1가 양이니까 2개, O는 2가음이니까 1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l2O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l이 3가 양이죠. 그리고 O가 2-이므로 전체 전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l이 2개, O2-가 3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씩 이제 화투 내용이지만 아주 간략하게 사실은 화학원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NaCl과 같은 면심 입방 구조이죠. 그 NaCl 같은 경우에는 Cl-음이온과 Na 1가 양이 서로 1대1로 계속 교대로 연결되어 있는 면심 입방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개의 양이온 또는 음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음이온이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합비가 결국 1대1이라는 얘기죠.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주로 고체로 존재합니다. 왜냐면 녹론점이 높은데, 녹론점이 높다는 얘기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온 결합이죠. 그러면 그런 같은 경우 결합력이 되게 셉니다. 보통의 다른 결합들에 비해서. 그래서 녹론점이 높다. 그래서 고체로 존재한다.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어느 상태에서? 주로 고체인 상태에서는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고체에서는 땅땅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고체 상태, 이온 결합의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용융되어서 액체로 흐를 경우와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화가 일어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 되죠. 그래서 액체와 수요의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는적 끓음이 높다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의 세 번째 특징인데, 이온 사이의 거리가 NaF, NaCl, NaBr로 가면 똑같은 Na에 결합되고 있지만 FCl, Br로 갈수록 핵간 거리가 멀어지죠. 왜냐면 FCl, Br은 같은 17쪽으로 밑으로 갈수록 전자껍질이 많아지니까 Br로 갈수록 이온 자체의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Na와 F, NaCl, Na와 Br 사이의 핵간 거리가 점점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녹는 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들도 똑같은 O2-와 결합하고 있는 MgCaSr 같은 경우에 이족 원소들이죠. 이족 원소들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 껍질수가 늘어나니까 반지름이 커져서 핵간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녹는 점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온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적인 인력을 커져서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음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온 간 인력으로, 그러니까 이온 결합들의 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력에 의해서 그런 녹는 점, 끓는 점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온 결합력이라 해서 F로 해가지고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로 나타내죠. 이것이 Q1, Q2가 바로 이온들이 가지는 전하고, 여기서 R제곱에서 R은 아까 R0 해서 이온 간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온 간 인력, 즉 이온 결합 사이의 그 인력은 이온 전하량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지는 그 플러스 1가양, 2가양이 클수록, 그리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지금 이 F 값이 커져서 그 이온 간의 인력의 세짐으로 해서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녹는점 끓는점을 비교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NaCl보다 이가양, 이가음으로 된 CaO, 여기서 Ca가 이가양이죠. O가 2-고 전하값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끓는점, 녹는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온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 이온 결합, 여기 MgO가 녹는점 끓는점이 높은데 이유는 이온 전하량이 높으니까 이온 결합력이 높아져서 녹는점 끓는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NaF, NaCl, NaBr, NaF가 제일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은데 이유는 바로 얘네들은 똑같은 일가양, 일가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 전하는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온 간 거리가 NaF로 갈수록 짧기 때문에 녹는점 끓는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단하지만 이온 결합하고 있는 물질들은 단단하지만 부서지기 쉽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단단하게 있지만 힘을 가하면, 수평으로 힘을 가하면 한 층이 밀려나서 원래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적인 인력으로 위에 층, 아래 층 이렇게 결합되고 있다가 한 층 힘을 가해서 한 층 밀려나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청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쉽게 부스러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에 잘 부스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부분 물에 잘 녹는데 이유는 물에 녹아서 물 분자들 사이에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는 물 분자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돼서 떨어지게 되죠. 이게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인데 이온화가 되어서 전해질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각 전극으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질로 작용할 수 있어서 물에 잘 녹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죠.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염화나트륨은 아까 봤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물 속에서 이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전극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극에 전류를 흘려주면 각 성분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전기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를 주로 다룹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러면 NaCl 같은 경우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일어나고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어서 순수한 나트륨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트륨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으로 석출된다는 얘기고 Cl 마이너스 같은 게 음이온이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죠. 그러면 전자를 잃어서 Cl2로 순수한 물질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는 거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염화이온이 Cl-가 전자를 얻어서 염소기체로 산화되어서 전자를 잃어서 순수한 Cl2로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 반응, 얘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그림들이 염화나트륨 용융 전기분해에 대한 그림들이 한 번씩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 Cl- 같은 경우에는 NaCl의 Na 플러스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금이 아니고 NA가 나오겠고 여기서 Cl- 음이온이니까 얘가 플러스 극으로 Cl2 기체가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알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물의 전기분해를 보도록 합시다. 물의 전기분해는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뉘는데 뭐 마이너스 극에는 당연히 H 플러스가 끌려가서 수소기체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띠는 O2-가 플러스 극으로 가서 산소기체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OH-가 생성돼서 염기성으로 되고 여기서는 H 플러스가 생성되어서 산성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알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는 산소기체가. 그리고 부피비는 죄송합니다. 부피비는
1대2로 된다는 거는 이제 알 수, 여기 부피 B로 1대2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